우리는 우리는 동갑내기 동갑내기 사촌입니다. 사촌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사주를 보고 왔습니다. 아, 약간 마차님이 사주를 본다는 게 전 좀 놀랐거든요. 제가 이 긴 인생 중에 마차님 진짜 사주, 타로 이런 거 하나도 믿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 돈 주고 네, 네. 보면은 많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 음, 마차님이 먼저 용한 곳이 있다. 사주를 보러 가자 했을 때 제가 와, 이렇게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어, 사람은 역시 변하는구나. 이러면서. 네. 네, 제가 저번 화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헤어짐 이슈가 있는 요즘이라서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디 붙잡을 데 없나, 이런 건 좀 연약한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 지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주집을 갔는데 너무 잘 맞추더라. 한번 가보실 일 있으면 가도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네, 마침 그때 소영 씨와 대화 중에 얘기를 꺼내서, 네, 바로 예약을 잡았죠. 또 마차님이랑 제가 이런 부분도 달라요. 저는 사주나 타로를 음, 막 맹신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참고할 만하다? 보는 거 좋아한다? 이런 편이거든요. 네. 잘 맞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마차님은 어, 굉장히 미심쩍어 하시고, 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네. 맞아요. 음. 정확한 게, 운명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선택의 총합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잘 돌아보고 피드백하고 앞으로 향해서 그 시야를 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크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저는 운명론을 믿지 않고 있고 그냥 내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가 곧 미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더더욱 좀 그런 것을 기피하고 있었고, 또 저희 엄마께서도 맹신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사주를 보러 가거나 용한 곳이 있다면 가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조금 정신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또 그것에 너무 많은 중요점을 두고 있는 게 딸로서는 되게 안타깝기도 해서 더더욱 사주라는 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봐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사주라는 게 통계학이잖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이, 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대체적으로 살아왔다더라 음, 라는 뭔가 보편적인 평균값인 통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주를 봤을 때 저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물론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거지만 이제 그런 네. 부분을 들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음, 재밌게 즐겨 들었어요. 뭐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좀 음, 심오해지고 그냥 네.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마차님이랑 저랑 음, 대화하면 항상 너무 이런 부분까지 서로 생각이 다른가? 의견이 다른가 싶어서 어떤 분들은 찬반 논쟁 듣는 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싸우진 않지만. 아, 맞아요. 제가 이번에 사주를 직접 제 돈 내고 처음 보러 가서 들어봤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주에 대한. 네. 저희 둘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 조금씩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다르게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서로 서로에게. 만약에 그냥 통상적으로 좀 어물쩍 넘어갈 만한 그런 애매한 그런 성질을 말한다면, 이렇게 저희 둘이 소름 돋아 하진 않았을 텐데, 딱 정확히 찝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더더욱 좀 신뢰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차님이 혼자 보러 가셨다면은 좀 미심쩍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저랑 음, 같이 보러 가서 서로 다름이 너무 명확하게 네. 구분이 되니까 그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정확해요. 만약에 저 혼자 갔으면 이게 저랑 제 인생이랑 맞아 떨어져도 아, 내가 좀 많이 마음이 약한가 보다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사주조차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는 저희의 이야기 네.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따밤. 빠빠밤. 일단은 사주를 제가 먼저 봤거든요. 네. 딱 근데 저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듣자마자 엉덩이 붙이자마자 하시는 말이 너는 좋으나 싫으나 이동수가 있다고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이나 공부나 하고 있는 거에 변화가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너가 음. 좋든 싫든 많이 변화하거나 이동할 거라고 그렇게 음. 말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한창 또 제가 많이 갈팡질팡하고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많이 고민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좀 그냥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물론 지역 이동까지도 항상 고려해본 부분이어서 막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귀가 쫑긋하고 열렸죠. 이동수. 요즘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이 사주를 보기 전에 소영님께서 이동을 하실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또 이 사주에서 들었던 게 제가 결정장애가 좀 심하고 음. 뭐 똥꼬집이 약간 있어서 음. 아침에 하는 생각이랑 저녁에 하는 생각이 다르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해가 지날수록 나아지고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긴 하셨는데 음. 근데 그러한 부분 또한 아침과 저녁에 생각이 달라요, 마차님. 아. 하루는 음. 여기서 살고 싶어졌다가 음. 다음날 되면은 갑자기 훌쩍 떠나버리고 싶고 또 그 아. 다음날 되면은 여기서 또 음. 괜찮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은 이제 짐 싸고 싶어지고 막 그런. 아. 네,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의 그때의 소영 마음이 중요하겠네요. 일단 아무래도 음, 제가 오래 고민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건지 결론을 음. 도출해야 될 시점에서 하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생각이 많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마차님이 그냥 마차님 엄마가 사주 보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마차님은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시다가 중간에 음.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네. 이와 관련돼서 어머니께서 보신 사주가 마차님이 간호사를 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홈뜩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마차님이 말이 씨가 된다고. 마차님이 너무 사주를 더 싫어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도 사실이지 않길 바라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쭤봤죠. 제가 정말 간호사를 안 하게 되면 수명이 단축됩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오히려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제가 사장이 되어 일을 리드해 나가거나 사업을 하는 게 나의 사주에는 좀 더 잘 맞다. 그러니까 그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 조금 더 비속어를 섞어서 말을 하시긴 했는데 네, 좀 순화를 해보자면 그 말은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타님은 인생에서 대운이 두 번 겹쳐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음. 아마 그 시기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주를 보면서 저한테 이제 물 근처에서 살지 말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물을 좋아하거든요. 네. 강가를 되게 좋아해요. 음. 어, 뭐 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 근처에서 살지 말라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이제 그럼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라는 거냐. 사람은 다 강가 근처에서 사는데 맞아. 뭐 어디서 살라는 거냐 라면서 이제 그것 또한 아니라고. 네.
해주셔가지고. 이게 뭐 실제로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희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재밌게 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좀 더 그 시간이 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쾌활하시고 막 편하게 대해주셔서 저희도 계속 듣는 내내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주 이야기를 막 와랄랄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본인의 사주 이야기를 또 막 그렇게 많이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주 약간 회를 간장에 살짝 찍어 먹듯이 그런 느낌으로만 말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또 안 된다는 그런 미신일 아, 수도 있지만 전 또 믿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또 그 아저씨가 저한테 죽이는 놈이 들어오니까 기다리라고. 몇 살 때 들어온다 하시죠? 이제 그건 노코멘트고, 아, 그건 노코멘트고. 노코멘트고 이제 죽이는 놈이 들어오니까 네.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진짜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음, 그걸 말한 시기가 네. 그러니까 제가 사주를 본 모든 집에서 얘기했던 시기가 동일해요. 음, 그 나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질 정도로 음, 동일합니다. 그건 정말 통계학적으로 완전히 세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셨나 보네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볼 때도 음, 한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서 한 명의 의사한테만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네, 여러 병원을 들어가서 뭐 어디가 아프면 엑스레이든 MRI든 그런 걸 보면서 이 의사는 어떤 생각하지인지, 이 의사는 어떤 소견을 내리는지, 뭐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것처럼 사주 또한, 같은 사주일지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각자 공부하는 거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고, 특히 또 명확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걸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이제 다른 부분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르지만, 음, 딱 그 죽이는 놈 들어온다는 그 시점 하나만큼은 똑같더라고요. 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곧이에요, 곧. 곧이, 곧이야, 곧. 곧이야, 곧. 곧이야, 곧. 힌트, 곧입니다. 곧이야, 곧. 불이야, 불. 그러면은, 네, 이제 마차님은, 저번 편에서 이슈도 그렇고, 또 네, 사주를 보러 가게 된 심경의 변화도 그렇고, 네. 제일 궁금한 질문이 있으셨을 텐데, 음.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안 그래도 한참 이 헤어짐 이슈가 있었던 와중이었고, 그때 사주를 보러 갔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더 컸어요. 좀 마음을 많이 못 내려놓고 있는 상태여서, 궁합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저랑은 어떤가요?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왕자병이 있다. 이 친구는 나 같은 여자를 다시는 못 만날 게 분명한데 지금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진가를. 그래서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라고 말을 듣자마자 소영님과 제가 두 눈을 서로 마주 보면서 너무 소름 돋게 맞다고 네, 이렇게 동감을 하면서 느꼈고요. 지금 마차님이 그 어느 때보다 말에 임팩트가 있으시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네, 또박또박 말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어, 그냥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제3자나 타인이 들으면은 음, 그냥 누구나 있을 법한 스토리고, 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뭔가 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근데 저 또한 마차님 옆에서 오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네. 왕자병이란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와, 잘 맞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소영 씨는 제 그 전 남자친구와 이렇게 셋이 자주
그래도 주기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더 잘 알고 또 저랑도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해서 더 제 연애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더더욱 소름이 돋았고 연애에 있어서 또 들은 게 있다면 제가 적응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제가 다 맞춰주고 좀 져주는 게 많고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이런 걸 좀 참는 편이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저는 어느 환경이나 또는 어느 사람이나 만나도 웬만한 선을 넘지 않으면 다 적응을 잘 하고 잘 인연을 이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저는 얘는 또 이런 스타일 아니야. 얘는 너랑 반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확했어요. 네. 저한테 얘는 딱 잘라내. 얘는 아니야. 이렇게 어, 말하면 저는 진짜 마차님이랑 다르거든요. 저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음, 바로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물론 바로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 아니야. 끊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제 기준에 있어서, 아, 이거는 선을 넘은 것 같다. 어, 이거는 얘 나한테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어 뭔가 조금 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참거나 상대에게 맞춰주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나한테 감정적인 소모나 어, 정신적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나쁜 관계에 가지치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네. 정말 이게 맞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아저씨가 되게 정확히 저희 둘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셔서 더욱 놀랐던 것 같아요. 음. 마차님도 그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셨나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저도 기억이 안 났는데 여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하나 봐요. 여기 써놓은 걸로 보아서 지금 사귀었던 남자친구 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몇 년 뒤쯤에 새로운 좋은 아이가 저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공무원 운이어서 음, 뭐 제가 공무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에. 맞아요. 그리고 뭐 연구직이나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고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네. 저도 사업하니까 떠오른 게, 그분이 말씀하시길 저는 사업에 맞고, 그리고 내년에 조금 더 커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 거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손재주나 미적 감각이 좋아서 이 분야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돈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제 손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고, 제 어떤 감각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지금이라서 더더욱 맞아 잘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저는 메모를 한 페이지 안에 다 해버려가지고 네. 생각보다 다 읽고 나니까 별 내용이 없네요. 아, 저 그냥 아저씨랑 하하호호 수다 떨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들었을 땐 되게 알찬 느낌이었는데 메모해 놓은 게 좀 단촐해서 의외네요. 그냥 아저씨랑 쿵짝쿵짝,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약간 이러고. 그렇다면 저희가 본 사주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계획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진짜 소영님 말대로, 어, 저는 써놓은 건 좀 많았는데, 약간 압축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네요,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리고 몇 살에 결혼을 할 것인가, 자식은 몇 명 낳을 것인가, 이 큰 네 가지를 중점으로 말을 한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음, 제가 어느 사주집을 가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확실한 이야기를 매번 공통적으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는 생각이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는 곳에 가서 저한테 직업, 사랑, 뭐, 금전적으로 하나하나씩 콕콕콕 집어줘도 저는 그걸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고, 그걸 들어도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요새 드는 생각인데, 어, 너는 몇 살에 엄청 죽이는 놈 들어와? 좋은 놈 들어와?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는, 어, 일단 지금은 약간 와닿지가 않고, 음, 그러면은 지금 이 연애의 결말을 또 들어버린 기분이 들어서 이미 음, 스포를 좀 당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만약에 너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 라고 확실하게 말해줬다고 해도 저는 그 말에 대한 의구심을 놓지 않고 계속 불안했을 것 같거든요. 그게 네, 맞나? 그게 진짠가? 이러면서. 음, 그래서 확실한 건 어떤 타인의 점괘나 사주보다도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음, 좀 더 불안감을 덜고 누군가의 말에 의지한 것보다 확신을 더 서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걸 듣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어떤 삶을 계획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사실, 저도, 사주를 보는 사람이 되게 약하다.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멍청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뭐 유명 정치인들도 구술하고 어떤 대통령 일가에서도 그런 미신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본인의 선택을 좀 더 힘을 가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보 같은 짓만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본능이자 의지이자 열망의 표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큰 비용을 들 수는 없으니 그냥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이제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자신의 지금의 어떤 불명확한 현재나 미래에 조금 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어쩌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런 소비도 많이 널리 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마차님은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를 만날 의향이 좀 생겼나요? 그럼요. 그러면 어, 그것만으로도 네. 이번 사주는 잘 보러 가신 것 같네요. 아, 네. 이게 또 신기하게, 그 사주를 보고 나고 또 새로운 지인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저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 저한테 잘 맞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어, 또 다른 분께서도 저에게 좀 잘 대화가 통할 것 같은 분이 생각난다면서 한번 이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차님의 연애든 뭐 인생이든 사업이든 정말 기대가 되는 행보네요. 네, 이번 음. 년이 되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2024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어, 뭔가 항상,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네. 확실한 좋음과 확실한 나쁨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나쁘다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그 일로 인해
계기가 음, 된 것들도 있고, 오히려 더 좋으려고, 시작이 그렇게 된 것들도 있고, 음, 그렇기에 막 좋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만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마냥 슬퍼할 수만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계기로 더 좋게 되겠지, 더 좋게 나아가겠지, 음.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제가 이제 또 이 시기에, 어, 제 옆에 진하게 자리하고 있던 사람이 사라져 가니까 희한하게 또 그 타이밍이 맞아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게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균형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저의 엄마뻘이시고 불교를 되게 믿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불교 관련된 일을 현재도 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분이랑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밥 먹다가 혹시 신영 씨 고민이 있으시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그때 한참 힘들 때라 이 헤어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만히 잘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참 감사한 사람이다. 신영 씨 옆에 있을 그런 한 사람이, 한 자리밖에 없는데, 더 좋은 사람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니까,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인이 축하한다면서, 네. 그렇게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던 그런 자리가 생각이 나요. 저도 그 사주를 듣고 나서 좀 더 도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동수도 있고 합격도 좋고 뭐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음, 너의 결정 장애는 있지만 앞으로 나아질 거고 몇 살 전까지만 그거를 다 결정하면 된다. 너의 앞길을 지금은 많이 고민해도 된다. 근데 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된다. 너무 운이 좋다. 음, 12월, 1월, 2월, 3월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뭔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잔챙이 같은 고민들이 좀 덜어지면서 그냥 음, 해보자. 되겠지. 그냥 해보자. 가. 해봐. 약간 이렇게 좀 더 엔진을 더 음. 달아주신 것 알고, 같아요. 네. 네. 저 또한 이게 도움이 되어서 현재 이직 준비를 하고 있고 음. 아마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제가 또 놀랐던 게 소영 씨 사주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12월까지만 고생해라 라는 말씀이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12월까지만 다닌다고 12월까지만 현재 다니는 직장을 다니고 그 이후로는 이직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전부터 소영 씨에게 들어왔어서 이게 딱 시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더 놀랬어요. 저한테 12월부터는 짜증나는 거로부터 벗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어, 해주셨는데, 약간 제가 좀 웃긴 유머일 수도 있는데, 네. 물론 직장은 무조건 12월까지만 다니려고 한 것도 있는데, 제가 또 12월이면은 제가 철없이 긁어놓은 카드 할부들이 다 끝나요. 아, 정말요? 그건 몰랐어요. 역시 어른이네요. 얼마 되진 않지만. 나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런 것까지, 이런 것까지 짜증나는 거에 포함되는 건가? 이러면서. 그거에 더 부합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웃겨. 아, 그런 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저 하나 먹여 살리기도 힘든 각박한 세상입니다. 제가 또 저한테,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돈이 안 모인다. 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번 년은 일은 많은데, 그만큼의 돈은 안 들어온다. 근데 음. 내년부터는 일한 만큼 더 돈이 들어오고,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렇구나. 이것은 이직이로구나. 이러면서. 좋습니다. 우리가 또 이 팟빵을 통해서 어떤 외부 활동이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현재 계획도 있고요. 음. 저희가 사실, 어,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서로 발을 걸치고 있는 분야가 달라서 음, 이거를 좀 더 소재로, 음, 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음. 더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 갑자기 들으면서 생각난 게, 이 음. 번개 모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둘 다 서울에 살잖아요. 그래서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저녁 이렇게 하루를 잡아서, 뭐, 소수의 인원 네다섯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다 타임을 가져도 되게 괜찮겠다. 너무 좋은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마차님이 뭐 네. 글쓰기 특강처럼 네.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 왜 그냥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이제 독립 출판물을 음. 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뭔가 에세이나 저의 뭐 수필, 음. 뭐 일기 같은 그런 글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써왔는데 또 내 이야기를 말이 아니라 글로도 음. 세상에 내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주변에 문창과 친구한테 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문창과 친구가 저에게 어떤 프로그램이랑 그런 것들 다 알아봐 주면서 이걸 해보는 게 어떠냐. 음. 이걸 하면은 너, 너가 따로 독립출판을 하나하나 알아보지 않아도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서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그걸 봤는데 마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 뭐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마차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하면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네. 그 주제가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음. 막 몇 주차, 몇 주차, 몇 주차 이렇게 해가지고 네. 제가 본 프로젝트는 이제 독립 출판을 위한 프로젝트였는데 음. 마차님은 또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면 좀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음. 그 프로젝트 제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정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차님이 열어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말씀을 해주시니 안 할 수가 없겠군요. 네, 조만간 한번 기획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팟빵을 듣고 계신 분들이 와주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의 번개팅이 언제 또 음성으로 네, 공개될지 모르니까요. 항상 끝까지 매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서울에 살고 계시고 또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오고 싶다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 정말 계시구나. 정말 모아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정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연말쯤에. 이게 저희가 말씀을 안 해주시면 아, 역시나 우리 둘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모을 그럴 진행할 여지가 없는데 이렇게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아, 정말 실존하고 계시구나. 정말 모아봐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실제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브레이크를 걸 점이 있어요. 이게 네. 저와 사전에 합의되지 않고 지금 즉흥으로 나온 이벤트에서 진짜 좀 황당하거든요.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아니, 할 수 있잖아. 아, 할 수 있긴 한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할 수 있긴 한데, 갑자기. 아, 합의되지 않아서? 아니, 소영 씨가 좀 부담스러우면 일단 처음은 저만 나가도 되니까요. 마타님이 사회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 시기신가 보네요. 아니, 이럴,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저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순간 들으면서 당황해가지고. 아, 저도 어, 리얼리티하게 지금 그 네네. 라이브로 듣고 있는 저희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네, 황당하네. 항상 모든 발명품은 우연과 네, 이제 어떤 하늘의 번뜩임에서 오기 때문에 좀 당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부터 뭘 그렇게 쓰고 있으신 거죠? 아, 제가 그 사주집에서 네, 저번 종이가 네. 너무 허름해져서 이거를 이제 새로 옮겨 쓰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또 잃어버렸는데 누가 보면 좀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네. 버리려고요. 사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외가 쪽에서도 사주를 굉장히 맹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있을까요? 아니, 제가 처음 사주를 보게 된 이유가 음. 특히 저희 이모들이, 그 자매분들이 또 음. 사주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 마차님의 어머니도 그렇고, 미국 이모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제 호주 이모도 그렇고. 제가 또 처음 사주를 보러 간 게 19살이었어요. 엄청 어릴 때인데, 정말요? 그때 진로를 선택하려고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때쯤 저희 지역에 아주 유명한 사주집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 사주집에 대해서 이모들의 의견은 달랐지만, 아무튼 미국 이모가 미국을 가기 전에 17살 때 보러 간 사주집이라 해서 저를 19살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 또한 처음 보는 사주여서 궁금해서 갔는데 역시 혼자 보러 가는 것보다 비교할 대상이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약간 미국 이모한테는 좀 안 좋고 좀 직설적인 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한테는 그냥 하고 싶은 걸 자꾸 다 하라고 어, 그러셨거든요. 네. 어, 제가 좀 꿈이 그때쯤 진짜 많았는데 특히 제가 사실 간호사가 아니라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또한 문창과나 극작가 가고 싶었기도 하고 또 이번에 노벨문학상 타신 한강 분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꾸준히 왔어서 음. 한국 문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요즘 네. 이런 이야기를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작가라기보다는 확실히 그냥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음. 생각하고 살았는데 또 저는 집에서 간호학과를 가길 원했고 또 그런 것들로 갈등이 많아서 그 시즌쯤에 이모가 사주집을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그 사주집에서는 저희 이모한테는 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수녀 사주다. 되게 뜨겁다 했던 것 같아요. 막 대낮에 한낮에 태어나서 음. 어, 수녀 사주다. 그러고 또 미국 이모가 미국을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간다. 뭐 음. 이러시고. 또 되게 좀 직설적으로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막 음. 너는 나중에 남의 애를 봐줄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이모 나중에 제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는데, 그 사주 봐주시는 분께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아,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모가 많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응. 그날 밤 술을 진탕 먹고, 저한테 내가 네 애를 왜 봐주냐고 이러면서 아, 이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헐. 저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는데 음. 굉장히 큰 타격이 있던 말이었구나, 이모한테 생각을 했던 게 날 정도로 이모와 저의 사주를 아주 다르게 말했어요. 음. 근데 또 마차님이랑 저는 약간 성격이 다른 느낌으로 말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모랑 저는 좀 아예 너무 극과 극으로 긍정과 부정 느낌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음.
이모한텐 이것도 안 돼. 이거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한테는 제가 약간 좀 다 해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되나 보자 하고 제가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저 나중에 커서 책 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글 써. 저 나중에 커서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하지. 아, 계속 이렇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음, 저 나중에 뭐 TV나 그런 데 출연할 수 있어요? 유명해질 수 있어요? 제 이름 날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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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론 어려서 말해준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유명해지진 않을 거다. 그럼 음, 20대 때 네가 원하는 걸로 세상에 막 알려지진 않을 거고, 너가 꾸준히 계속 글을 쓰면은 너의 대운에서 알려질 건데, 그때 잘 될 거니까 계속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그걸 듣고 내린 결론은 어, 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고 싶은 건 글이구나. 근데 글로 잘 되려면 내 대운 때 아주 잘 될 텐데 그때까지의 먹고 살 길을 하는 음,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일단 1차 전직을 간호사로 했고 음, 그런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도 글을 쓰고 팟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저 이 에피소드는 처음 듣네요. 이모랑 같이 손잡고 사주 보러 가서, 네, 그날 밤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이라든지, 아예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마차님이 저한테 좀 질문을 해줘야 약간 뭔가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보다, 네, 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저희인데도 파면 팔수록 재미있네요. 그러고 제가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사주집을 좀 많이 가봤거든요. 한 지역에 두 개씩. 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사주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음, 약간 힘든 시기 때마다 사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 사주를 보러 나온 게 아닌데 갑자기 친구 따라 가게 될 때도 있고 음, 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음, 그때마다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너무 잘 맞는 사람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그 막내 이모, 지금 호주에 살고 계시는 막내 이모께서도 사업을 되게 크게 하고 계신데, 어떤 중요한 결정 때마다 사주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저보다도 더 사주에 공을 들이고 많이 돈을 쓰시는 분이 막내 이모인데 이제 또 음, 작년 겨울쯤이었어요. 딱 이 시기쯤. 음,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어머, 소영아, 소영아, 막내 이모가 글쎄, 뭐지, 엄청 용하고 유명한 데서 점을 봤단다, 야. 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들 연월시까지 다 놓고 물어봤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음. 네. 근데 거기가 뭐 이제 좀 허풍처럼 들리는데 너무 잘 봐서 음.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와, 벌었다고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음, 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제가 딱 그때 국시 공부에 좀 착잡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얘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애고 알아서 열심히 사니까 냅두면은 앞으로 잘 될 거다. 엄청 음, 열심히 사는 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말 듣고 좀 나아지신 건지 안심이 되신 건지 제가 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좀 안심이 되신 건지 네. 아주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차님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 수명 짧아진다. 간호사가 음. 안 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온 건지 여기서 나온 건 것 같아요. 소영 씨가 그, 말해드린 거. 어. 그 큰 이모가 따로 봤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건 큰 이모가 따로 봤는데 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네. 그 닉네임이 예쁜 딸 맘이에요. 댓글도 최근에 다셨던데, 네, 듣고 계시면, 네, 진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모녀의 소통을 이렇게 네, 팟빵으로 직접적으로. 듣고 계시는 네. 저도 엄마의 댓글을 받을 줄이야 상상을 못 했는데, 네. 엄마가 생각보다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좀 이따 댓글 소개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지난 에피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법, 6년 연애 후 헤어지는 중입니다. 에피소드였는데요. 예쁜 딸 맘님께서, 네, 저희 엄마죠.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상쾌한 상담 배틀이 프로들 같아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이겨낼 것 같아 희망적입니다. 너무 재밌는 토크네요. 이별의 주제를 참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들 제시에 도움받을 청취자가 많을 듯 싶네요. 힘내세요. 바라보는 각도, 시각이 경험 좀 있으신 소영 씨가 사이다 발언으로 통쾌하고 참 지혜롭네요. 아, 감사합니다. 음. 정말 객관적으로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점검차 들으면서, 소영 씨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도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확실히 저보다는 경험이 많으신 건 맞으니까, 이별에 대한 경험이, 저는 그래서 많이 서툴고 힘들고 한데, 여러 방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문득 집을 오면서 제 들었던 생각이 제가 마차님한테 그런 조언을 많이 했지만 저도 음, 문득문득 관계에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저 스스로 세뇌시키듯이 어 아주 긍정적으로 이건 그건 기회야? 좋아. 약간 이렇게 자꾸만 스스로 세뇌시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음, 막상 그 순간에 오는 덮치는 두려움이 약간 상당히 무섭긴 하더라고요. 어, 음, 그냥 그래서 음, 참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많은 힘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이 드는 일인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모든 일에 열심히가 붙는 일도 정말 힘든데, 음, 그냥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요. 음, 뭔가 그날 하루를 살기 위해 눈을 뜨고, 그 음, 하루에 존재하는 것도 약간 노력하고 있고 힘이 드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제 곁에 존재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존재를 위해서 매일 당연하지 않게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음, 생각을 해서, 마차님이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음, 음, 약간 순간적으로 확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어, 사실 저도 아직, 이별하고 얼마 안 돼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보내기도 힘들고, 음, 그래서 뭔가 의식적인 모든 순간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깨어있는 그 자체가 좀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산책해보면서 좀 마음을 비워내며 생각한 건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음, 그 사람과 행복했으면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중요성을 둔 만큼 그만큼 집착을 어느 정도 했었을 거고 그 사람에 있어서나 그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래서 지금 그 관계가 옅어져 가고 있는 지금이 이렇게 힘든 것은
그만큼 내가 너무 꽉 붙잡고 있었구나. 너무 큰 중요성을 두고 있었고, 어쩌면 너무 큰 집착을 안고 있었구나. 음, 이게 다 돌아오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냥 그 고통을 좀 그냥 오로지 느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만. 음. 모든 것엔 대가가 있고,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좀 불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는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살짝 불편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음, 오늘 저의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어, 제가 이제 먼저 사회생활을 했을 때, 이제 힘든 것에 대해 호소했을 때 친구들이 많이 위로해 주었는데, 음, 이제 저의 친구들이 이제 사회생활에 딱 들어갔을 때, 근데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친한 친구랑 같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친한 친구랑 근처에서 오래 살고 싶다. 서로 퇴근하고 가깝게 볼 수 있게. 막, 너네가 보고 싶어서 나는 차를 뽑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음,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너네가 있을 때 잘해야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네,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훈훈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는 너가 노력하지 않아도 너 옆에 있을 거다. 너가 우리 관계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거든요. 네, 저는 아, 모든 관계는 당연히 노력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마차님이 그 관계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행복하려고 만난 거잖아요. 네, 그 시간 행복하려고 만난 거고, 당연히 행복한 게 정상적인 건데, 행복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는 음, 아니죠. 그거는 그냥 많이 좋아해서 이별의 아픔을 느끼는 거지. 그 시기가 행복해야 됐던 건 맞아요. 음. 음. 행복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음. 저는 약간 이 시기를 겪으면서 그냥 좀 너무 행복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용이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냥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말고 딱 그런 상태?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면 이 어떤 상황이든 누군가든 너무 좋아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고 너무 싫어하면 또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따라오기 마련이니 그냥 그런 점에서 이제 대가라는 의미를 썼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좀 성숙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은 요즘입니다. 마차님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 또한 마차님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인생사 세옹지마니까 너무 좋고 너무 나쁜 건 없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사랑이 있어서는 좀 그걸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원래는 마차님처럼 생각을 해서 너무 행복할 때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다가올 이별의 아픔이. 음, 너무, 그때 너무 행복할수록 너무 아프니까 마음을 온전히 100%를 다 주면 100%만큼 뜯겨 나가는 느낌이 들 테니까 그 행복한 순간에 그 행복함을 한 스푼씩 덜어냈어요. 그 다음에 다가올 이별이나 아픔에 대비해서 미리 장벽을 쌓아놓듯이, 음, 행복할 때마다 한 번씩 덜어내서, 나중에 덜 아파야지? 나중에 덜 아파야지? 약간 좀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근데 사랑이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나중에 더 큰 아픔을 막기 위해서 치렀던 행복과 닫고 있던 무게 중심이. 음,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중용들이 음, 나중에 가면은 이게 다 이제 아픔으로 안 오고 미련과 후회, 아니, 이 바보 같은 감정으로 또 이상하게 음, 다가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마차님이 지금 온전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에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게 그 순간순간에 행복함을 온전히 느끼고 자기 감정을 다 덜어내야 이별할 때도 온전히 그 슬픔만을 다 느끼고 또 털어낼 수가 있거든요. 또, 음, 또 다른 부정적인 불쾌한 감정이 복잡하게 안 느껴도 되게. 음, 이 또한 마차님이 또 그 다음에 경험해 네.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음, 아, 음, 알겠습니다. 음. 잘 완전히 와닿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아, 이때 이 말이었구나라고 알아차릴 것 같네요. 뒤이어서 고룽지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메아리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저는 얼마 전부터 마차님과 소영님을 위한 대나무 숲이 아닌 메아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차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겠지만 이를 통해 값진 교훈을 많이 얻길 바랄게요. 아무리 모진 일이 닥치더라도 곁에는 늘 마차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음 해요. 멀리서나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토크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틈틈이 행복하세요. 저렇게 어, 따뜻하게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 있죠, 사람이? 아, 아무래도 저 앞에 메아리는 제가, 저희가 댓글을 봄으로써 이게 메아리처럼 다가온다고 소리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좀 저희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진짜 대화하는 네,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지난 화에 그 소영 씨가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네. 소영 씨 말로 이제 대나무 숲인 줄 알았는데 이 댓글 달린 걸 보면서 아, 메아리로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신 걸 또 이 세심하게 캐치를 하셔가지고 댓글까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아,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왜냐면 이전까지는 이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얘 말고는 주변 사람이 많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주 만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를 하면서 얘가 아닌 사람과 만날 때는 그럴 때도 얘 생각을 하고, 부모님 만나도 얘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얘 생각을 해서 온전히 그 사랑하는 제 주변 지인들과 진짜 소통을 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제 인생에 컸어서. 그런데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저를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아,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을 한 마차님 정말 대단하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한 사람을 위해 열정적으로 한 사람을 긴 시간 동안 사랑해 볼 수 있다는 게 음, 진짜 흔한 것 같지만 절대 흔하지 않거든요.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지 못해서 그냥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 그러한 마차님의 사랑에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떤 식으로 사랑의 가치관에 대해서. 음. 지금요? 아니요. 아, 네. 언젠가 정말 제 이별의 아픔이 좀 치유가 되어 가고, 조금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때쯤에 사랑에 대한 에피소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우동사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으로 우동사리라는 워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서 너무 부끄럽지만
네, 우동사리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가시는 길에 좋아요, 또 짧은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작은 수다가 음. 오늘 우동사리님들의 하루 중에 재밌는 시간이었길 바라며 혹시나 사연이나 고민 이런 게 있으시다면 네, 솔직하게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뭐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참고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구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초기 단계고 하다 보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면 100% 확률로 소개를 해드리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100% 확률로 아니 소개. 이런 말 안 하면 안 돼? 아니, 해야 돼. 이게 몇 없는 기회라고요, 무동사리님들. 지금 이제 저평가 우량주, 지금 이때 사시면, 다 소개가 된다고요. 그럼 우량주 네, 지금 저희가 저평가 우량주고 아마 팟빵계에서도 조금씩 순위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의 진가가 갈수록 보이고 니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아니, 술 이렇게. 마셨니? 왜 아니, 이렇게 아니, 빨개? 아니, 술 안 마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아니, 말을 할 때는 과감하게 말을 하는 게 시원시원하지. 아니, 네. 이제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난 말리고 싶은 거지. 난 어, 저런 방향성과 저런 태도로 어. 있지 않은데, 이러면서. 아, 그래요? 아, 저는 이런 태도로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고요. 저는 저러면 이제 부담스러워가지고 듣기 싫어질 것 아, 같아서. 진짜요? 아, 이래서 우리가 중용이 맞춰지는 겁니다. 시소 아니야, 시소? 중요해. 네, 저 싸우기 전에 얼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우리는 동갑내기 사촌입니다의 마차였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뿅! 뿅!